예, 오늘 로봇공학 4주차인가? 네, 4주차 발표, 최종 발표에 대한 리허설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인당 10분 정도, 최종 발표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코멘트, 또 다른 사람들 코멘트 받고, 잘 정리해서 최종 발표 좀 완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럼 시작합시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공학 3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종 발표 리허설인 줄 모르고 전체적인 상관없습니다. 흐름은 네. 했는데 원점은 아직 좀 많아서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 쭉 4주 동안 이어져 온 것처럼 제너럴 모바일 매니플레이처를 계속 다루고 이 식은 저번 주부터 쭉 보여드리고 있고, 이 식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처를 모델링 했는데, 프로젝트 컨셉트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이런 이렇게 모바일 부위에 매니플레이처까지 달려서 물건을 짚고 이동할 수 있는 형상을 목표로 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XY 평면에서 그 자유롭게 그냥 어떤 뭐 테이블 위에서 이동하는 형식이었다면 이거를 이제 카트 형태의 모바일로 최대한 바꿔보고자 그 제어 입력을, 그러니까 제어 입력을 출력할 때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위치 가능해서 그 바퀴의 출력을 통해서 제어되는 형식을 구현하고자 대대적인 코드 수정을 좀 거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디자인도 저번 주에 코멘트 해주신 대로 좀 카트의 형상을 최대한 모사하고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XY 평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출력되는 대로 이렇게 완전히 움직였는데,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카트 출력을 이 형식이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출력하고, 또 방향은 이렇게 헤딩 이런 토크를 통해서 헤딩을 바꾸는 형식으로 최대한 현실적인 모바일 매니플레이처를 했습니다. DH 파라미터인데, DH 파라미터는 이 1번부터, 그러니까 1번부터 4번 테이블 안에 있는 게 일반적인 로보담에 대한 DH 파라미터고, 첫 번째 DH 파라미터는 이 첫 번째 카트 얘에 대한 토크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DH 파라미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파이 나누기 2만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위치에 도달하여 물건을 잡고 운반하는 기능을 목표로 했으며, 정확히 이거를 순서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도착점 방향으로 헤딩을 제어하고 로보담의 홈 포지션 유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카트의 도착점 방향으로 속도 제어, 헤딩 제어를 하고, 도착점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오버슈트 때문에 얘가 처음부터 위치 제어를 하면 튀기 때문에 속도 제어하고 위치 제어로 변경하고 다시 또 헤딩 제어하고, 마지막으로 도착점에서는 이제 카트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로보담에 대한 패스 플래닝을 진행하여서 미션을 수행하는 식으로 코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 플래닝이나 제어 입력을 각 미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루프 안에 스테이트문을 사용해서 이게 첫 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코드를 간략하게 캡처한 건데, 미션 단계별로 이렇게 다른 제어 목표 X, Y, 디자이어에 대해서는 홈 포지션을 출력해서 이거를 역기구학을 통해 앵글에 대한 디자이어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 바디 앵글 디자이어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단계의 완료 후 제가 설정한 해당 단계는 이런 조건을 엔드문을 통해서 완료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테이트는 1 이렇게 해서 다음 메인 루프가 돌아갈 때는 다른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이런 스테이트문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 포지션 패스는 도착점에서 물건을 짚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직선 경로를 이동하는 최대한 간단한 형식으로 패스 플래닝을 했고요. 삼자유도이기 때문에 상향 이동할 때는 수직 이동, 수평 이동하고 하향 이동할 때는 수평 이동, 수직 이동하면서 이렇게 가서 물건을 짚고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인데 이 와중에 핸드는 수평 각도를 계속 유지하는 제어 입력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해당 미션을 하는 스테이트 5번에 대한 정보이고요. 이 그림은 좀 저번 주에도 보여드린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매니플레이트 8에 대해서는 속도 차원의 제어와 그 위치 차원의 제어를 동시에 수행한다. 그리고 동시에 카트 바디에 대한 위치 제어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렌더링인데요. 렌더링이라는 단어가 친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뭐 내가 어떤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하는 걸 뭐 렌더링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카트의 이 바퀴 4개랑 이런 바디라든지 이런 걸 3차원 플롯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걸 변환 행렬을 4x4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로 구현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면 어떤 최초 점이 있으면 각 부품들의 위치를 4x4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로 이렇게 2개만 써놨지만 여러 개를 이렇게 따다다닥 해서 일일이 다 줬고요. 그 다음에 각 3차원 부품의 3차원 형상을 선언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린더라는 매틀랩 라이브러리 코드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실린더에 해당하는 각 좌표점들을 3차원 플롯할 수 있는 좌표들을 여기 넣어주게 됩니다. 바디라든지 휠에 대한 정보들을 선언해서 행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루프를 전부 다 돌면서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나중에 플러팅을 하는데 그 기록이 모두 끝난 후에 매 시간에 대한 그 바디의 그 좌표가 있을 텐데 그 좌표에 대해서 모든 각 부품들의 3차원 형상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최초 카트 바디의 포즈에 따라서 방향이랑 위치에 따라서 이 3차원 앞서 여기서 실린더로 선언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변환 행렬을 곱해서 구했고 마지막에 이제 매 시간마다 계산된 부품의 3차원 형상을 서프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구현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목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최초에 헤딩각을 잡고 그 다음에 목표점을 향해 속도 제어하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면 위치 제어로 전환을 하게 되고 여기서 해당 골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로보담의 기능을 수행하는 플래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하향 이동까지 끝나게 되는데 최종 발표는 아니라서 다음 주까지 보완할 예정인데 어떤 점들을 보완할 거냐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완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에 제가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카르테시안 좌표계에서 유도를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카트 운동을 바꾸다 보니까 폴라 시스템이 훨씬 적합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3개의 보완점이 있는데 카트 진행 수직 방향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점성 마찰력을 좀 크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카트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은 잘 하지 않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마찰 개수를 되게 높여서 줘봤는데도 수직 방향 이동이 크게 잡히지 않아서 다이나믹스를 다음 주까지 꼼꼼히 한번 볼 것이고 만약 오류가 없고 이게 당연한 운동의 결과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경로 제어를 통해서 카트에 이동할 때 경로 제어를 통해서 헤딩각이라든지 다양한 제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번은 디테일인데
제가 하고 싶은 목표가 물건을 잡는 미션을 할 건데, 목표 대상의 물건에 대한 렌더링까지 포함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물건을 잡고 난 후에 마지막 링크에 무게라든지, 무게중심이라든지, 수도 이너시아 매트릭스가 변경될 거를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변화될 건지 고찰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최초의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토크 세츄레이션이라든지 디스터번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물건의 무게 제한에 관한 고찰들을 다양하게 좀 다뤄서 최종 발표 때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브젝트 그래스핑에 따른 그 이너셔의 변화까지 또 고려하겠다는 거, 이거 학부생으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좀 발표를 했거든. 경험이 있지 않고는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주 나이스하게 잘했고, 렌더링으로 3D 모델링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 본인도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은 주로 심스케이프를 쓰거든. 심스케이프에서 모델링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지금 했던 그런 기법도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나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맨랩에서 충분히 이제 3D 모델링도 충분히 이제 그래픽 모델링이죠. 충분히 괜찮고 나중에 혹시 생각했던 심스케이프도 써보는 것도 심스케이프 툴박스죠. 네, 그것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수직 방향 이동이란 말이 내가 이해 못했는데 무슨 말이니? 수직 방향 이동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바퀴가 그러니까 카트가 진행할 때 카트 진행 방향으로는 이제 바퀴에 구름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트의 진행 방향에 레터럴 방향? 네, 레터럴 방향으로 수직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인식이 되잖아. 네, 그 표현이 버티컬이라고 해야 될지. 레터럴. 레터럴. 측 방향이죠. 측 네, 방향. 종방향. 종방향 롱지투디널. 네. 진행 방향을 보통 롱지투디널이라고 하고 이제 네. 측 방향을 레터럴 디렉션이라고 하죠. 네. 레터럴 방향의 이동이 나타난다. 네, 그쪽 방향 점성 마찰력을 0.8로 주고 계산해서 마찰을 넣어줬는데도 크게 글쎄요. 운동이 보여서 이상한데? 그쪽 방향은 지금 일단은 모빌리티가 없는데 마찰이 없어도 움직이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 이게 지금 이렇게 스티어링 하는 것도 아니고 직선을 가는. 제가 네. 글쎄요. 근데 너 동력학 모델에 그런 모델이 다 들어가 있니? 너는 지금 미방을 풀고 있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미방을 그래서 풀는데 그쪽 방향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픽은 그냥 보여지는 것 뿐이고 네. 미방에는 지금 X 방향 모션과 그다음에 이제 각 모니플레이터 조인트 모션에 대한 미방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쪽 방향으로 헤딩이 변화할 때 그쪽 방향 속력이 남아있는 성분이 카테시안 좌표에서 모델링했다는 게 결국 X, Y 방향의 그 다이나믹스가 들어가 있니? 극자 표계로 바꿔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방이 X 방향, 그다음에 Y 방향에 대한 미방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Y 방향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XY 좌표 계상에서 어떤 이렇게 X축을 따라가거나 Y축 따라가는 게 아니라 XY 평면에서 어떤 길을 따라가는 그런 지금 모션을 하고 있는 거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일단은 축을 그냥 X축 따라가는 걸 해봐요. 그럼 Y 방향에 대한 미방은 전혀 풀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구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고, 네.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 XY 평면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피직 물리적으로는 나타나면 안 되죠. 레터럴 방향으로는 이제 스티어링에 의해서 이제 미끄러짐. 근데 미끄러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동력학 모델에 너가 그 모델에 넣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션이 나타나면 안 되지. 뭔가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X 방향이나 Y 방향으로 이동 방향을 딱 고정시켜 버리고 그냥 X 방향 갔다가 Y 방향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방향 미방만 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바꾸고 그런 것도 괜찮고 아까 극좌표계를 쓴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미션을 지금 보니까 뭐 오브젝트 핸들링에서 오브젝트에 잡았을 때 그 이너셜 변화하는 효과까지도 보겠다. 예. 이거 뭐 하여튼,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이에요. 학생으로서.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예.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로봇공학 텀 프로젝트 이제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링크 펜듈럼이 저번에 안 됐던 것을 이제 어떻게 결국 찾아내서 그걸 해결에 성공을 하였고, 그다음에 투링크 이제 매니플레이터를 이제 어떻게 PID 제어할 것 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좀 부족했던 점 개선해서 다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링크 펜듈럼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이상했던 모습을 좀, 이제 왼쪽은 완전히 자유 운동이고 오른쪽은 완전히 이제 약간의 이제 감쇄가 적용된 건데, 이제 더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투링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조건의 경로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판단되어서 이제 2초 동안 움직이고 도착 위치가 1인 조건의 경로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2초 동안 움직인다 가정을 하고 이제 일반적인 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구했던 식을 이용하여 이제 이 투 파일을 곱해주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이제 일반적인 것을 이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2초가 아니라 4초를 사용해서 할 계획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과 조금 달라진 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10초간 이제 별을 그리고 이제 4초간 별을 감싸는 원을 이제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점과 도착점의 좌표를 하나씩 다 딴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점과 원의 반지름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원의 중심 정확히 위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x와 y 경로를 해석할 때 코사인과 사인을 그냥 단순히 바꾸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제 PID 컨트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를 살짝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2초 간격으로 이제 급변한 에러 값이 약간이나마 급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에러에 이제 외란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외란을 집어넣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좀 많이 이렇게 떨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토크 리밋을 1000으로 주었더니 거의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외란도 주고 리미트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리밋을 어떤 효과가 도미넌트한지 잘 구분이 안 될 텐데. 따로따로 해야 좀 확인한 다음에. 예, 그래서 살짝 아까 전에 비디오가 살짝 다른 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증거에 비해서. 그건 뭐 예, 그래서 워낙 좀 케이스가 많을 테니까. 의미가 없을 거라 판단을 하고 더 줄여보았습니다, 리밋을. 그래서 줄여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유의미한 차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도 조금 더 오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더 큰 이제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여기서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500 가지고도 약간 좀 이제 별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300을 리밋으로 주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냥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별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결국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마지막에서 원을 그리는데 그냥 밑으로 그냥
떨어져서 다시 못 올라왔습니다. 중력을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스리링크를 결국에는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저 제어 시스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일단은 PPT가 좀 많이 부실한데 그거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3링크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링크에 자세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을 따라가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 링크가 이렇게 풀링크니까 이제 자세를 정의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 링크를 어떤 일정한 자세로 딱 그렇게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하든지 어떤 뭐 그 마지막 링크의 그 뭐 예를 들어서 롤각 또는 요각으로 정의한다면 그것도 이제 패스를 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를 해보면 되겠지. 예, 자세 유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이면 저 뭐 꼭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패스를 따라갈 때 옆에 그래프 플랫도 어떤 토크가 그때 조인트 토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같이 플랫해주면 아, 저 포인트에서 아, 리미트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GUI로 이렇게 잘 플랫을 해보면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 할 때 옆에 이제 타임축에 대한 그 각각 그 조인트 토크 굳이 뭐 조인트 앵글은 뭐 이렇게 그 XY 평면에서의 그 모션만 봐도 대충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각 조인트 들어가는 토크 그리고 디스터번스 그때 리밋은 쭉 직선을 그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패스를 지나갈 때 그 토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때의 디스터번스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같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지.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박지현 맞니?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박재현 로봇공학 턴 프로젝트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2자유도 매니플레이터와 3자유도 매니플레이터 시뮬레이션 한 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자유도 매니플레이터입니다. 운동 방정식은 교과서에서 저희가 라그란지 이퀘이션으로 구했던 공식을 차용을 했으며 제가 설정한 M1 값은 7km, M2는 3km, 그리고 L1은 1m, L2는 0.5m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제어의 순서입니다. 먼저 직선 경로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기구학으로 원하는 세타 1과 2의 값을 구했고 다음으로 토크 입력 제어를 해줬습니다. 이제 토크 입력에서 개인 값을 입력을 해줬고 다음으로 런지쿠타 메소드를 통해 실제 세타 1과 2 그리고 각속도의 값을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PID 개인 튜닝을 한 겁니다. 보시면 제가 설정한 개인 값에 의해서 이제 진동이 살짝 발생을 해서 제가 링크 2의 PD 개인만을 좀 증가를 시켜 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진동이 좀 줄어들고 여기 첫 시작 부분에서의 오차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추종은 잘 해서 가는데 막판에 보면 조금 벗어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제가 생각하기엔 역기구학에서 좀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메란을 주기 전 토크 1과 2의 그래프입니다. 요 마지막 거를 해서 뽑아냈고요. 네, 이제 디스터번스를 줬을 때 디스터번스와
토크 리밋 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인트 1에는 100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주파수를 100 라디안 퍼 세크로 해서 줬는데 이제 조인트 2는 좀 변동성이 심해서 제가 조금만 줘봤습니다. 조금만 줬을 때 이 중간 부분에 살짝 떨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조인트 1에서의 토크 리밋을 100Nm로 줬을 때는 그래도 조금 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인트 2에도 약간의 토크 리밋 줬더니 좀 반응성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진동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3자유도 매니퓰레이터입니다. 이케이션 오브 모션은 그 교과서에 있는 것을 제가 차용을 했고요. 네,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그 수식을 짰습니다. 네. 앞서서 사용했던 점성계수 3의 값을 사용을 했고 여기 아까 전에 매니플레이터에다가 2kg의 링크와 0.3m의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수치 적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PID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제어 순서입니다. 패스 플래닝은 아까 사용했던 식에다가 y 값만 좀 변동을 줬고 여기 보시면 phi 값을 출력을 해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세타 3의 값을 구하는 그런 식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과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역기구학을 통해서 세타 1과 2, 3 모두 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토크 컨트롤까지 비슷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게인 조절입니다. 게인 조절했을 때 좀 떨림이 심하고 이게 좀 많이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잘 추종을 하고 있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기구학에서 좀 발생한 오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동을 조금 줄여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역기구학 해를 구했으면 그걸 다시 역기구학을 가지고 전기구학을 풀어서 그 역기구학 해가 맞는지를 꼭 반드시 검증해야지. 당연한 얘기지만. 예. 그걸 해보고서 그걸 레퍼런스로 제어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걸 확인하고, 왜냐하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원경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경로가 지금 랜덤으로 설정이 돼서 다시 순서대로 한번 갈 수 있도록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 마찬가지지만 그 디스터번스 효과하고 토크 리밋 효과는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같이 넣으면은 어떤 효과에 의해서 이게 그 결과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디스터번스 넣을 때 디스터번스만, 디스터번스 크기, 디스터번스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토크 리밋은 토크 리밋을 뭐 1500, 300 이런 식으로 토크 리밋에 의해서 그 궤적의 변화, 그 정도 분리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패스를 트래킹할 때 그 시작 포인트에 이제 머니플레이터의 초기치를 맞추고 그렇게 뭐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어떤 홈 포지션 개념을 적용해서 처음에 이제 머니플레이터가 홈에 있다가 프링크면 이렇게 되겠죠? 프링크 이렇게 있다가 A 포인트 접근한다. 그러면 이제 딱 접근하겠죠. 그럼 이제 출발 포인트에 접근하는 이제 A 포인트, B 포인트까지 트래킹한다 그러면 홈 포지션 그건 이제 세타 00이게 되겠죠. 세타 00에 대해서 A 포인트로 트래킹하는 것은 그건 패스를 줄 필요는 없죠. 그냥 보통 그런 걸 포인트 레귤레이션 문제라고 하는데 A 포인트에 대해서 그 레퍼런스 스텝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PID를 걸면 딱 그 A 포인트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일단 A 포인트를 맞추고 그다음에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 어떤 이게 라인이 됐든지 뭐 서클이 됐든지 트래킹하고 다시 홈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해 보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
예,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뭐 필수는 아니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조금 앞뒤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니플레이터 그 그래픽 할 때도 조인트에 좀 이렇게 원을 하나 큰 까만 점을 딱딱 이렇게 찍어주면은 조금 더 명백하게 보이겠죠. 그런 거 좀 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홈 포지션을 0으로 정의하고 접근해서 트래킹 끝난 다음에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그 다음 넘어갑시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그 최종 발표 이행 연습이라 생각하고 이전에 했던 부분을 집어넣어서 스텝 1의 더블 펜듈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제 스텝 2부터 이제 2주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자, 더블 펜듈럼은 지난주 발표와 같이 이제 뭐 인버티드 펜듈럼을 시작으로 더블 펜듈럼 해서 또 인버티드 하는 거, 뭐 PPID에다가 피드포워드를 섞고 해서 뭐 이런 데이터를 얻었고 이제 뭐 서클 경로랑 라인 경로를 이렇게 짰다를 이제 예전에 발표드렸더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드론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드론의 3D의 이제 다이나믹스를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형태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추가를 시켰는데 모터 믹싱이랑 리니어 모터 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PWM 신호나 뭐 각속도가 들어가서 각속도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제곱꼴로 나와서 비선형이 되지만 이제 임의의 신호로 바꾸면은 선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항공기 제어 책에 적혀 있어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걸 3D를 바로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D로 바꿨습니다. 2D로 바꿔가지고 이제 동력학 모델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 믹싱이랑 리니어 모터 모델링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관을 가지고자 보고자 커맨드 단에서 나오는 무차원 계수를 폴스랑 모멘트로 바꿈으로써 이제 차원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좀 제어 입력이나 신호에 대해서 분석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3kg, 뭐 모터 모델링은 0.3, 그 다음에 이 랭스는 0.25m,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중심에서 떨어진 질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처음에 자유낙하를 시켜봤는데 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조인트가 정지한 상태로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력 모델링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드론을 전체적으로 판때기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임의의 판 2분의 1 지점에 그냥 판때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내적을 이용해서 이제 YZ 방향의 평면, 그다음 XY에 대한 평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방향의 속도를 곱해서 그 방향의 속도를 곱해서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한 항력을 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반 나눠서 이제 피치 축에 대한 이제 모멘트 항력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다 보니까 모터가 이제 딜레이가 없다 보니까 좀 인풋이 많이 진동을 하면서 피치가 좀 많이 떨리는 형상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다른 드론 제어 책에 적혀 있는 모터 시상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원래는 0.098 세크인데 그거를 그냥 모터 제어가 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걸 반으로 줄인 다음에 딜레이 모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 과정인데 딜레이 모델로 1차 전달 함수를 썼고 이거를 이제 제로 홀더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코드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딜레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드론 제어기에 대한 모델들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고도 제어기입니다. 고도
자세 제어입니다. 이제 pitch 명령이 들어가고 p 개인이 곱해져서 이제 그 p 값이 되고 거기 이제 PID를 써서 pitch 모멘트 커맨드가 된 다음에 이게 모터 믹싱을 통해서 드론의 폴스 1, 폴스 2로 나뉘고 이거를 이제 제너럴 포스로 바꿔줘서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해서 기술을 한 다음에 라그랑지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동력하게 나오게끔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도 제어기인데요. 고도 제어기는 이제 똑같이 PID all이지만 I를 제외를 하고 나서 여기 이제 각각의 너무 빠르다 싶어가지고 리미트를 걸어줬습니다. 속도 명령에 대한 리미트, 가속도 명령에 대한 리미트를 걸어줘가지고 구현을 했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 논 리니어 얼티튜드 컨트롤 모델이 있는데 고도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동력학을 기반해서 비선형 제어기를 짜가지고 이렇게 F 디자이어들을 꺼내는 형태로 제어기를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X 방향 컨트롤러인데요. 여기도 그 똑같이 디자이어드 가속도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논 리니어 포지션 컨트롤러에 집어넣어서 세타 디자이어들을 뽑아내고 이 세타 디자이어들을 애티튜드 컨트롤러에다가 넣은 다음에 디자이어드 피치 모멘트 해서 모터 믹싱 해가지고 이제 드론의 각 모터의 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해서 바꿔가지고 다이내믹스에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제어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모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는 영상인데요. 네, 시뮬레이션하는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우측 상단의 첫 번째 그래프가 이제 F1 모터에 대한 것인데 입력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갔지만 시상수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약간 감쇄되고 딜레이가 있는 모델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 체크가 첫 번째가 고도 명령에 대한 반응석인데 전체 수렴하기 전까지 한 1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만들었고 이제 밑에 가속도에 대한 모델, 그 다음 속도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반응성이 좀 괜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애티튜드 컨트롤러 시뮬레이션입니다. 먼저 일단 고도를 맞춘 다음에 1초부터 30도 변경을 주는 형태이고요. 이게 확실히 지면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좀 진동이나 모터 입력이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초 정도 딜레이를 줘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고도를 맞추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피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터가 한번 진동을 합니다. 입력 값을 바꿔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1초에서 30도 변경이 들어가면 이것은 0.5초 정도로 반응성이 좀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지션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에러에 대해서 속도를 만들고 가속도를 만들어서 이제 제어하는 피치각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가속도도 나름 잘 따라가고 속도도 나름 잘 따라가고 이제 피치 이 앵글도 나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X 포지션에 대해서인데 한 1.5초 정도 수렴하는 데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드론만 가지고 패스 플래닝을 한 건데요. 네, 일단 1초 해서 정지를 좀 시킨 다음에 이제 1초부터 패스 플래닝 기법을 이용해서 했고요. 속도랑 맞게 들어가게끔 했는데 이제 여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속도는 입력에 대해서는 잘 따라갔지만 이게 그 리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완벽히 패스 플래닝에 원하는 속도랑 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드론 제어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매니플레이터를 달았는데요. 이제 조인트 컨트롤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먼저 손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봐가지고 이제 오른쪽 수식과 같이 나옵니다. 일반 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살짝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이제 그 드론에 대해서 이미 자세 제어가 끝났기 때문에 드론 제어기를 바로 가져다 썼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진자가 움직일 때 이제 일반 힘 좌표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다른 외란 성분이 그러니까 그 드론의 X 방향에 이외에 다른 외란 성분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온 방법인데 항상 제어기를 보면 다 고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X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디자이어드 그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 가속도항에서 어차피 이게 외란에 의해서 그 방향의 가속도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의 가속도를 한번 빼면은 이제 굳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가속도 대신에 얘가 움직이는 가속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진행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금 구상한 제어기를 제외하고 포지션 홀드를 한 건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그 자세 제어기 가지고도 잘 잡힙니다. 네. 0,0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을 준 건데 비교적 잘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아까 구상했던 제어기를 통해서 짰는데 이게 좀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제가 뭔가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속도에 대해서는 좀 잘 따라가는 형상이 있는데 실제 변이 측면에서 보면 오차가 아까 일반적인 제어기를 썼을 때보다 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 스텝을 낮춰봐도 이제 접근 스텝을 낮추면 이게 동일한 좀 더 가까워지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자 패스 플래닝에다가 집어넣어 봤는데 이제 그 프리 펜듈럼 해가지고 패스 플래닝을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좀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윗부분이 그냥 그 일반 PID 드론에 대해서 짰던 거를 대상으로 패스 플래닝을 했을 때 거의 미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속도 차원에서 진동이 좀 있기 마련인데 밑에 거는 진동이 좀 없어졌다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 무슨 어디 학교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평면에 대해서 드론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각 시점마다 선형화를 시키고 그 다음 LQR에다가 칼만 필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리카티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제어를 하는 방식의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측정값을 기준으로 이제 외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측정값이 아닌 약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일반적인 PID 드론 자세 제어기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포지션 홀드에다가 이제 조인트를 30도 올려라라는 명령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이걸 케이블 보드라고 하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X축에 대한 패스 플래닝, Z축에 대한 패스 플래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게 속도 리밋 때문에 어떻게 걸릴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 X 커맨드에 대해서 그냥 기울기 형식으로 곱해줘가지고 고도를 제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인트에 대해서는 그냥 레퍼런스 프레이밍에서 30도를 유지하게끔 현재 피치 데이터에다가 그 빼기 30도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했었거든요. 제어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현재 기준값 찾기를 진행 중인 프링크를
프링크까지. 네, 지금 시뮬레이션은 돌아가는데 아직 기인값이 제대로 튜닝이 안 돼서 네, 보니까 뭐 많이 가 있고 어쨌든 지금 저기 드론 플라잉 지금 어떻게 보면 드론 머니플레이트 또는 플라잉 머니플레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드론 바디하고 머니플레이트 바디의 커플링은 동력하게 나타나 있는 거고 맞니? 네. 그 머니플레이터의 다이나믹스와 그 드론의 지금 다이나믹스 사이 커플링은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 이거 유도할 때 좀 뭐 상당히 좀 복잡했겠죠. 그다음에 저기 뭐 로터의 스러스트 모델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러스트가 지금 결국 커맨드에서 스러스트 액추에이터 스러스트에 의해서 이게 좀 상승하고 그럴 텐데 스러스트는 네. 그냥 실험식 같은 걸 썼니? 어떻게? 그냥 원래는 막 모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니, 단순히 그걸- 명령을 추력에 대한 명령을 집어넣고 이제 바로 모터가 그냥 그거를 그 힘이 네, 바로 나오는 걸로 그냥 했어? 네, 스러스트? 바로 못 나오니까 이제 그걸 딜레이 모델을 쓴 겁니다. 이제 오케이, 알겠고요. 그다음에 드랙 네. 리프트는 그냥 그것도 실험식을 썼고. 네, 그거는 이제 학력 계수에 대한 거 해서 면적이 이렇게 자세하게 따라. 학력 계수라는 걸 그냥 일정한 걸 썼니 그냥? 일정하게? 네, 그 얇은 평면 판에 대한 걸 식으로 음.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의 함수가 될 것 같은데 속도에 따라 상력을 바꾸면서 이렇게 계산했다는 네, 얘기네. 네, 그 레퍼런스의 V 속도랑 그 정도 제곱. 모델을 쓰면 되고 그 이상 모델을 쓰면 그 너무 과도하고 이게 네. 무슨 뭐 사실 드랙 리프트 스러스트는 그 고도 속도 또 뭐죠? 그 앵글 오버 어택 그거의 함수죠. 그런 걸 다 모델링하는 거 너무 과도하고 적절하게 했다고 내가 볼 때는 액추에이터 딜레이도 적절하게 고려했고 그렇죠. 이제 스러스트 로터에서 결국 힘이 나오니까 그 정도 딜레이 효과를 고려했다는 거고. 네,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미션을 이제 하나 아까 이제 미션 보여주긴 했는데 어떤 뭐 날라가서 뭐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뭐가 좋을까? 보통은 이제 이런 드론 머니플레이터는 어디 가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서 찍고 오는 이런 뭐 그 정도의 미션인데 글쎄요, 그건 뭐 논문에서 보여준 그런 미션을 하나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 최종 발표 때 보도록 합시다. 네, 넘어갑시다. 질문 저 음. 수업 끝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막 고려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어떤 부분 얘기니? 제가 지금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어떻게 해야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외란을 측정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하면 좋을까요? 외란을 측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일반 힘에 대해서 이제 링크가 달림으로써 생기는 여기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외란이라고 외란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커플링 효과지.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포지션 홀드나 뭐 그런 제어기를 짰을 때는 원래 fx에다가 m 드론 xp 닷 형태로 이렇게 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걔처럼 똑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제 요 뒷항들을 얘를 어떻게 보상하느냐? 네네네네. 근데 저건 이너셜 포스이기 때문에 뭐 저건 결국 이제 각각의 지금 뭐 고도 제어, 속도 제어, 뭐 자세 제어를 한다면 그 피드백 룹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줄여 나가는 거지. 저걸 갖다 직접 보상한다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거에 해당되는 걸 또 저 박스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을 토크로 계산해서 그걸 갖다 또 다이렉트 직접 보상하겠다. 그런 시도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모든 제어에서 PID로 안 되는 거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런 이제 어떤 다이나믹 컴펜세이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에라 또는 어떤 안정성, 그러니까 과도응답 이런 거에 대한 또 개선 효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PID에서 스테빌라이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그런 커플링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고도, 속도, 자세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인 PID 제어로서 일단은 스테빌라이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PID로 스테빌라이징이 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무슨 뭐 비선형 제어다 무슨 뭐 아무리 무슨 뭐 제어 이름이 5만 가지가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PID로 기본적인 스테빌라이징이 되어야 한다. 그거에 플러스해서 저런 다이나믹 컴펜세이션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이제 LR 줄이거나 조금 더 과도응답을 라이사에 가져가거나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런 거 보상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어서 본인이 연구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논문을 위해서는. 근데 일단은 구현을 하기 위해 구현만을 생각한다면 그것까지 고려하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정밀한 어떤 그런 머니플레이션이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까지는 너무 과도하고 내가 볼 때는 미션을 조금 더 생각해서 그 미션에 대한 패스를 트래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은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교수님 저 혹시 음. 질문 방금 거 관련해서 해도 되나요? 제 옛날에 피드포드 관련해서 공부했을 때 어떤 기능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면 피드포드가 예측 가능한 외란에 대해서 보상할 때 PIDV에 대해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근데 저런 케이스가 여기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외란은 외란이 아니죠. 네, 우리가 외란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노운 이펙트를 우리가 외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외란을 넓은 의미의 외란으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 외란을 모델링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아는 거잖아요. 덕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문제냐면 이미 알고 있으면, 물론 그걸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액추에이터 토크로 정확히 보상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지. 네, 특히 이제 아까 그 가속도 텀이 들어간 부분은 보통 가속도 피드백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현에서는 워낙 노이즈하고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가속도이 들어가는 그런 보상은 좀 신중하게 보통 접근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그런 가속도함을 계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속도, 그러니까 포지션을 미분해서 가속도를 만들어서 그걸 피드백해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그런 것은 논문에는 나오는 얘기. 논문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논문에는. 네, 졸업을 해야 되니까, 논문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실제 구현에서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죠. 네, 프랙티컬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학부생답지 않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학부생답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거는 조금 너무 리서치 오리엔티돼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향후 뭐 지금 관심이 있다면 계속 그쪽으로 연구를 할 수는 있죠. 연구.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황장훈이? 황장훈? 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높입시다. 네. 잘 보이시나요? 교수님, 근데 제가 지금 인터넷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중간에 잘 끊길 들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끊기게 되면 제가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못했던 투링크 머니플레이터 이제 패스 플래닝과 그리고 라인 패스와 서큘 패스를 이제 플래닝하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링크 머니플레이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일단 투링크 매니플레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왼쪽에는 그 패스 플래닝에 필요한 코드와 역기구학을 구하는 데 필요한 코드를 짜서 넣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PID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외란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투링크 매니플레이터고요. 오른쪽을 외란을 이제 저는 44인으로 집어넣고 주파수는 20으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영상과 같이 좀 떨리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서크패스로 만들어서 코드에 크게 차이점은 없고 그냥 그 패스 플래닝만 약간 수정을 하였고요. 그 원에 맞게 수정을 하고 역기구학이나 PID 컨트롤은 그대로 이용해서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패스 플랜을 했을 때고요. 아주 약간의 오차는 있었는데 충분히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3분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외란과 토크리밋은 따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수정을 해서 외란 따로 그리고 토크리밋 따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란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똑같은 사인파로 집어넣었고요. 토크리밋을 200으로 줬을 때는 얘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머니플레이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크리밋을 500으로 줬을 때는 초반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밑에 부분에 원을 그릴 때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1000을 넣었을 때는 약간의 떨림과 함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 토크리밋이 왜 이렇게 크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링크 무게를 좀 무겁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링크 무게를 좀 수정해서 했을 때는 토크리밋을 좀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렇죠. 부분은 발표에 포함을 하진 않았고요. 대충 이제 무게 정하면 이제 mg를 계산하면 mg 하면 대충 나오지 않니? 네, 맞습니다. 10kg에 저기 웨이트면 대충 100뉴턴 정도 되잖아, 그지? 100뉴턴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정적일 때 100뉴턴이 필요하다는 얘기잖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 이제 토크로 생각하면 이제 R 곱하기 F가 되잖아요. 링크 길이가 이렇게 중심까지 1m다. 그럼 이제 토크로 생각하면 100뉴턴 메타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대충 이제 예상할 수는 있지. 그게 이제 마지막 링크는 더 멀 테니까 토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제 길이도 좀 길게 했더니 토크리밋이랑 무게 때문에 그렇지. 네, 그 그럼 더 무게랑 길이 필요하겠지. 때문에 토크리밋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조인트는 이제 전체 링크를 다 들어 올려야 되니까 가장 이제 토크가 많이 필요하겠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플 펜듈럼을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은 이제 댐핑이 없는 상황에서의 모션이고 오른쪽은 이제 댐핑을 주었을 때의 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펜듈럼까지는 제가 다 만들었는데 그 트리플 펜듈럼을 이용해서 이제 3링크 머니플레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발생해서 그것까지는 진행을 못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최대한 3링크 머니플레이터까지 디자인을 해서 아까와 비슷한 이제 라인과 서클 패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발표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요약을 좀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뭐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저기 공통적으로 자꾸 보니까 그러네요. 어떤 트래킹할 때 홈 포지션 그러니까 0도에서 출발점으로 딱 접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고쳐봅시다. 큰 어려움이 없다면 아예 귀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도 되고 그게 네, 좀 보기가 그 좋을 것 방향으로 같아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넘어갑시다. 잘 보이시나요? 음, 일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일단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순서고요. 코딩 오더부터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각 속도를 위해서 이거 H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건 2링크, 이건 3링크입니다. 전체 코드고요. 그 다음 코딩 순서는 다음 속도랑 위치를 받기 위해서 네, RK4 이거를 했고 2링크, 3링크, 그 다음에 자코비안, 그 다음에 토크를 위해서 PID 제어랑 에러 계산한 거, 그 다음에 포워드 키네틱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2링크 그래비티 시뮬레이션이고요. 댐핑이 없는 거고 댐핑을 조금 줘봤을 때고 그리고 이거는 댐핑을 좀 많이 줘봤을 때입니다. 비슷하게 3링크에서도 댐핑이 아예 없을 때 그리고 조금 줘봤을 때 그리고 좀 많이 줘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커맨드 패스에 대해서 봤는데 이거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약간 개인을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좀 더 최적화해가지고 만들어 올 예정이고요. 서클은 그래도 괜찮게 올라오네요. 3도 똑같이 약간 개인이 잘 안 잡히어서 여기 오차가 생겼나 하고 있습니다. 서클 쪽도 약간의 오차가 보이고요. 마지막 링크 자세 제어는 하지 않고 있네. 아,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랬구나. 이번에는 마지막 링크를 한번 제어를 45도 해봤는데 유지하겠다. 제어는 하고 있는데 이게 길이를 보니까 여기까지는 음. 안 되더라고요. 싱글러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길이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러게요. 왜 그럴까? 혹시 역기과학을, 이것도 정말 보통 설마 하던 거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 역기과학 솔루션을 정기과학을 풀어서 정말로 그게 원래 패스가 나오는지 확인했니? 네. 확인했으면 맞는데. 그거 혹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확인 안 했으면 한 번 더. 진짜 그건 돌다리도 두들리는 거죠. 돌다리 두들겨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서클도 마찬가지로 일단 개인을 좀 많이 크게 하다 보니까 이 궤도를 그럴 수도 있고. 먼저 따르려고 튀더라고요. 여기도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링크 자세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역기과학 솔루션이 이제 세트 1, 세트 2, 세트 3가 바뀌었겠죠.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의심스러운데 혹시 그걸 풀어서 역기과학을 다시 루프로 돌려서 정말 원래 패스가 나오는지 네. 그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그거 하면은 이게 안 될 이유가 없거든. 이게 크게 무슨 뭐 중력학적으로 변한 게 없고 말 그대로 역기과학 솔루션만 바뀐 경우에 PID 걸면 잘 따라가던 게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다음에는 디스터번스랑 토크 리밋인데요. 디스터번스 이렇게 줘봤고 토크 리밋이 없을 때는 비슷한 궤도로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리밋을 줘봤는데 100을 주니까 이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원궤도에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슬링크 같은 디스터번스 줬고요.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얘도 좀 더 많이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럼 개인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해야겠네요. 똑같이 토큰을 줬더니 아까보다 좀 더 오류가 많이 발생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토크 리밋 없이 이거 디스터번스에 영향을 받는데 이건 영상은 아니고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크기가 커지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주파수가 좀 많이 커지니까 얘가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토크 그래프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래서 결론은 과한 고집하는 효과가 미미하게 보인다 라고 내면서 일단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보니까 많이 발전했네. 어쨌든 보고서니까 어쨌든 좀 보고서 형식을 갖추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제목도 달고 그냥 로봇공학 발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뭐 머니플레이터, 어쨌든 그 텀프레스트 제목도 달고, 그 다음에 서론도 좀 있어야 되겠지. 서론. 그리고 결론도 좀 있어야 되지. 서론, 결론이 있어야 되고, 보고 형식을 좀 너무 그걸 뭐 잘 만들 필요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보고서기 때문에 표지 제목과 서론, 그 다음에 결론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본문 내용도 조금 체계적으로, 아까 보니까 전보다는 다들 이제 정리가 많이 발전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굳이 3쪽 된 거 한쪽으로 몰 수 있으면 이렇게 모아보도록 하고, 콤팩트하게 콤팩트하게 좀 정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왕이면 그 M 파일 코드도 이렇게 이제 PPT 안에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긁어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폰트 좀 작게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김하연. 로봇공학 리허설 발표 음성이 좀 잘 안 들어온다. 야. 마이크 체크해볼래?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좀 별로 안 좋으네. 혹시 그거 마이크 단자 그거 혹시 그게 마이크 단자에 따라 좀 그 소리가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게 삼극 단자죠. 이게 이제 이극 단자면 아마 음성이 안 들어오는 수가 있고, 들어오더라도 막 이상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어떤 마이크 뭘 쓰고 있니? 이어폰 마이크 쓰고 있니? 아니요, 그냥 노트북. 노트북 이상한데? 노트북 마이크 쓰는데 소리가 너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어폰 마이크 없냐? 이어폰? 이런 이어폰 없어? 이어폰. 지금 괜찮다. 지금. 들리시나요? 비슷하다야. 해봅시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로봇공학 프로젝트 리허설 시작하도록 지금 보니까 그게 마이크 설정이 노트북 마이크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 줌에 설정해 가서 마이크를 헤드셋 그거로 바꿔봐.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는 근데 노트북 이렇게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좀 이상한데? 설정에 가면 그 마이크 설정 있잖니? 거기 가면 이제 네, 헤드셋 그걸 네. 해볼래? 네. 들리시나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아하, 이거야, 이거 참. 갑시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는 먼저 1자율도, 그리고 2자율도, 3자율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자율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라그랑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RK4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한 코드예요. 키보드는 아주 우렁차게 잘 들리는데 너 목소리는 이렇게 모기 소리처럼 들리는 이상하네. 키보드 소리 잘 들리는 거 봐가지고 마이크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다. 어쨌든 뭐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 가봅시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감쇄가 없을 경우, 이거는 감쇄가 작용한 경우, 이건 따로 토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유도 피드 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먼저 운동 방정식을 구하였고, 이 운동 방정식이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RK4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각각 점성 감쇄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그리고 궤적을 설정을 해서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DH 표를 이용해서 옆 기구와 패를 구하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피드 제어의 루틴에 집어넣어서 피드 제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PID 개인의 각각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하나씩 분리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P 제어만 한 경우, 이왕이면 서클을 좀 더 크게 그려. 그 뒤에 좀 더 크게 크게, 그려. 네, 인색하게 그릴 리가 없죠. PD 제어만 한 경우, 마지막으로 PID 제어를 한 경우, 확실히 PID 제어를 전부 진행했을 때 궤적을 잘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디스터번스의 주파수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서 먼저 30으로 디스터번스를 줘보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500으로 주었는데 주파수가 커지니까 그 응답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각별들 중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토크 리미트를 주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토크 리미트를 100으로 걸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디스터번스랑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다음에 분리해보고, 그리고 토크 리미트 50으로 감소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20으로 줄이니까 이제 이게 외란의 크기보다 토크 리미트가 작아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3자에도 크기 컨트롤입니다. 다이내믹스 이퀘이션 만들고 이것도 역시 RK도 검증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DH 표에 넣어서 옆기구와 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PID 제어를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이건 P 개인만 주었습니다. PD 제어를 마지막으로 PID 제어를 하고 궤적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디스터번스와 토크 리밋을 같이 주어서 확인을 하였는데, 이건 토크 리밋을 100으로 준 경우, 55를 준 경우, 마지막으로 30으로 주었더니 응답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PID 개인 값의 각각의 영향, P는 이제 같이 커질수록 응답의 진동이 크게 발생하고, I 대원은 오차를 줄여줬고요. 그리고 D 개인은 오버슈트의 크기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외란이 부족한 경우 응답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네, 토크 제한 값의 크기가 외란보다 큰 경우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3링크 제어까지는 못 나가니? 네, 3링크 제어. 아까 내가 여기였구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 번만 더 몰라. 아까 지금 자세 제어 되고 있는 거니? 네. 네. 맞습니다. 원을 좀 더 원을 원점 주변으로 좀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뭐 키보드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목소리는 잘 안 들어온다. 이게 이상한데? 키보드 소리 크게 들리는 거 봐가지고 마이크 이상 없는 건데.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래 한번 그 체크해봐. 그래서 네. 뭐 이어폰 마이크 하나 뭐 네. 하지 않으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한유덕. 화면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 저번에 실패했던 그 직선경로 따라가는 거랑 원경로 따라가는 거를 투링크에서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직선경로 따라가는 거 코딩을 캡처한 건데 이게 길다 보니까 이렇게 저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 붙이면은 이미지로 하는 것보다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럼 이제 폰트를 한 11폰트 정도로 하면은
그걸 했는데 그게 한 페이지에 아예 다 안 들어오고 밑으로 아예 확 아, 잘리게 내려가가지고 화면이. 부분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뭐. 네. 이제 꼭 이게 한 페이지로 꼭 다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 네. 이제 이게 결과인데요. 음, 댐핑을 0을 줬을 때랑 댐핑을 100을 줬을 때입니다. 지금 이게 그 두 링크의 길이가 같은 건데 지금 제가 실수로 X축과 Y축 길이를 다르게 설정을 해가지고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댐핑, 저 동력화 모델에 댐핑을 주고 안 주고 그 얘기라고 있는 거니? 네. 근데 피드백 제어를 하면은 저거 주고 안 주고의 결과에 영향을 거의 안 나타날 거거든? 네. 그 피드백 제어에 의한 댐핑 효과 때문에 저 원래 오리지널 댐핑 그 성질은 그냥 묻혀버리죠. 그냥 묻혀버리는 거지,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프리모션 시뮬레이션 할 때는 또 댐핑 차이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면은 저 모델의 댐핑이 있고 없고는 거의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외란을 줬을 때 코드고요. 이제 이게 외란을 그 주파수를 100으로 주고 외란을 50이랑 100씩 줬을 때 해봤는데 이게 외란이 잘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란을 그냥 확 500까지 늘렸더니 그제서야 나타나는데 이걸 그 제가 아까 살펴봤는데 그 L1과 L2의 무게를 5씩 주고 하다 보니까 외란이 작은 값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지금 이 PPT는 안 들어가 있는데 L1과 L2의 무게를 많이 좀 줄이고 하니까 외란 40 정도 줬을 때도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원경로 따라가는 코드입니다. 네, 뭐 이것도 그냥 댐핑을 0이랑 100 한번 줘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란이 들어간 원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1과 L2 무게가 5씩 들어가가지고 그 주파수 100에 외란을 50이랑 100을 줬을 때는 외란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나고 외란을 500을 줬을 때 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1과 L2의 무게를 줄이니까 외란이 40 정도에서도 지금 500만큼 준 거와 비슷한 정도로 외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할 거는 이제 토크 리밋을 제가 아직 안 줘봐가지고 투링크 할 때 토크 리밋 넣어보는 거랑 이제 스리링크 매니플레이터를 그 자유운동까지만이라도 최대한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그 제어하는 것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럽시다. 어쨌든 뭐 과목이 많이 이번 학기 과목 몇 과목 됐냐? 저 18학점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고 보니까 뭐 지금 투링크가 됐으면 스리링크를 이제 프리모션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역기구학식은 다른 친구들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이 그냥 가져가도 좋습니다. 거기 아까 슬라이드에 보면 역기구학 세타 1, 세타 2, 세타 3 솔루션 있었잖니. 네. 그거 갖다가 그냥 써요. 그냥 갖다 쓰고 그래서 그다음에 패스만 만들어 간단한 뭐 이렇게 라인 패스 하나 정도 만들어서 하면 마지막 링크의 자세 제어까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동력학 모델만 만들면 그 다음에는 뭐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되면 뭐 누구 연락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서 장안되면 우리 혹시 학교에 오냐? 학교에 오면 기계관 400여가 있는 저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서든지 이렇게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는 게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우리 누구냐? 황성경? 시간이 좀 지났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로봇공학 4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직 코드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코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 주에 최종 발표할 인덱스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유도 펜듈럼 운동에 대해서 RK4 식에 대해 검증한 내용인데, 이때 RK4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동 방정식을 먼저 정의하고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코드화시킨 건 다음과 같고, 자유진자 운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기값이 0일 때는 영상을 재생해보면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데, 초기값을 주었을 때는 초기값이 4분의 파이였던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사용한 RK4 루틴을 뒤에서 투링크랑 3링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습니다. 로봇 동력학을 구하는 데에는 다음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이용하였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했습니다. 근데 아직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기구학을 구하기 위해서 DH 메소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자코비안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식과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 2링크, 3링크 나눠서 각자의 함수를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코드도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 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궤적 제어를 위해서 3차 폴리노미얼 궤적식을 사용하였고, 저는 포인트랑 포인트를 받아서 선으로 나타내는 라인 궤적과 반지름과 중심을 가지고 원의 궤적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모듈들을 만들고 그걸 지난주에 3링크 성궤적, 원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토크리밋과 PID 개인 값을 자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뭘로 바꿨는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자주 바꿔야 되는 값에 대해서 바꾸는 게 좀 귀찮아서 그걸 GUI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주에는 GUI로 구성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네. GUI 구성을 해서 안에 들어간 변수들은 라인 플랫이랑 서클 플랫을 할 수 있게, 서클 플랫과 같은 경우에는 중심과 반지름을 받도록 했고, 라인 플랫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 포인트를 6개까지 주도록 했는데, 포인트를 주면 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 그걸 다 선으로 각자 인식을 해서 성궤적 제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링크의 무게와 길이도 GUI 안에서 바꿀 수 있고, 토크리밋도 세타 1, 2, 3 다 바꿀 수 있고, PID 개인과 디스터번스의 유무까지 바꿀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 중심에 플롯이 되고,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 토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한 GUI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디스터번스가 없이 그냥 성궤적만 하도록 하는 건데, 문제 없이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디스터번스를 넣어봤더니 디스터번스는 사인파로 넣었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진동이 계속 있고, 라인에 따라가는 데에도 디스터번스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크 리밋에 따른 차이였는데, 지난주에 이 네모를 따라가도록 했을 때 일정 부분은 이제 링크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못 가는 모습을 봐서 토크 리밋을 좀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토크 리밋을 그 상대적으로 낮추면 높은 거보다 오히려 더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낮춘다는 게 이제 아예 그 없애버리면 없애는 거죠. 아, 리밋을 없애버리는 거죠. 낮춘다는 게 토크립에서 작은 값으로 하면 더 힘이 부족하니까 더 안 되겠지. 아니, 네. 음.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아서 그때에 비해서는 잘 네모를 따라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토크 리밋이 왜 큰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그 링크 전체에 비해서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 저 아닌가 토크림이 생각이 150, 40, 10 정도는 뭐 오히려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니? 저 정도면 큰 게 아닌데? 토크림이 세타 1 150, 조인트 1 150, 2 40, 저 정도면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리미트를 주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PID 계산한 입력값을 그대로 토크를 낼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미트를 좀 뭐랄까, 작은 값으로 주면은 이제 그만큼 힘을 못 내니까, 필요한 토크를 못 만들어내니까, 궤적을 잘 못 따라가겠지. 지금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은데? 음. 네, GUI 창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GUI 창을 만들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딱딱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서 바로 이제 입력, 뭐 파라미터가 딱 픽스되면 뭐 파라미터 바꿀 일은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디스터번스 크기, 그다음에 뭐 입력 조인 토크 리밋의 크기 이런 걸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GUI 창 만드는 것은 혹시 뭐 생각 있는 학생들은 GUI 창까지 만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크 리밋은 고정을 시키고 PID 값을 바꿔가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영어로 적어요. KP만. 이게 다른 값들을 영어로 줘서 그런지 KP만 줬을 때 궤적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진동하는 그래프를 그럴 수 있지. 그렸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다음에는 D값을 추가해줬는데 제가 너무 큰 값을 줘서 그런 건지 왠지 한번 움직인 점에 가서 이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런지 좀 이상한데, 이거? 글쎄요. 그 입력을 보면은 뭐 초기에 큰 값으로 들어가는 건 맞거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쭉 줄어들어서 지금 디스터번스는 영어로 주고 있는 거니? 네. 뭐 중력밖에 없는데 중력. 네, 토크가 계속해서 진동하는 게 좀 이상하네. 뭐 어딘가에 원인이 있겠지. 뭐. 그래서 멈추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지. 그럼 어떤 레퍼런스를 어떤 한 값으로 계속 고정시키지 않는 한 레퍼런스 값이 룹이 돌면서 레퍼런스 값이 지금 제대로 변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인트 1, 2, 3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디버깅 다른 게 없어. 찍어보는 거야 그냥 정말로. 세타 1, 2, 세 링크에 대한 조인트에 대한 그 명령이 역기구학 솔루션에 의한 그 레퍼런스 기준 명령이 제대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 건지, 그건 뭐 기준 명령을 쭉 흘러가고 있는데 조인트는 저렇게 멈춰 있다. 글쎄,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 저건 아무래도 조인트 레퍼런스도 그냥 저렇게 멈췄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그 3차원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 좌표도
XYZ로 구성을 했었던 건데 그게 자꾸 잘 안 나와서 일단 찍어봐. 그러니까 너무 네. 저기 디버깅은 가장 좋은 건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혹시라도 생각하지 말고 레퍼런스 찍어보고 이제 플러스 해보면 오히려 원인은 단순한 데 있을 가능성이 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해본 데까지 3차원 해보고 그 코드 정확하게 해서 PPT도 보완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뭐 다들 보니까 많이 발전했고, 예. 그 기말고사 그 시험 시간이 그 혹시 본 사람 있니? 그 시간표가 아마 나왔을 텐데 언제로 돼 있대? 안 봤냐 아직? 저희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로 돼 있니? 다음 주 수요일로 돼 있어? 나도 보고 그러면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최종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뭐 여러분들 혹시 조금 빨리 하고 싶다,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뭐 그건 문제 없죠.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그럼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 걸로 할까? 다음 주 수요일? 말을 해야지. 말을. 네. 그럽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예,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일단은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변동 상황이 있으면 또 뭐 LMS 메시지를 남기든지 그렇게 해봅시다. 예, 어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들 뭐 열심히 수고한 것 같네요. 진짜 마지막 질문. 질문 좋습니다. 아탄투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탄투 쓸 때 그 아탄투 범위가 18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 사이로 출력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기구학으로 아탄투 써가지고 만약에 링크 하나가 그 세타 원이 뭐 180도였는데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180도로 계산이 돼버리면 그럴 수 있죠. 그게 네. 입력이 갑자기 팍 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링크가 페일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그 코드상으로 그건 이제 뭐 예상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인을 알면 이미 바꿀 수 있지. 네. 이제 아탄투에서 나오는 것이 180도 부근에서 부호가 확 바뀔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연속적으로 본인이 이미 원인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if then else 문으로 해가지고서 일단 같이 처리할 수 있겠죠? if문으로 따로 처리를 하면 if then else로 해서 이런 조건에 맞춰서 그걸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탄트, 역기구학을 포지션 레벨에서 역기구학 솔루션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코비안 인버스라는 경우에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너무 작으면 이제 싱글러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이아고널 터미가 입실론, 아직 뭐 0.01 정도로 다이아고널 터미 더 더해주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인버스를 하면은 뭐 디터미넌트가 0으로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죠, 보통. 예, 또 뭐 질문 있나요? 예, 오늘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 최종 발표 뭐 수요일 오후 3시. 네, 그때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